안 풀어져 있지. 그 14번부터. 2번은 그지? 엎어져 있지. 다들. 그래. 이거는 내가 저번 시간에 너네 반의 실수. 이거는 다음에 이번에 오늘 숙제로 한번 풀어오는 걸로 하고 원래 안내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거를 내가 까먹고 안내를 안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14번부터 29쪽에 4번까지만 1번 문제 숙제를 내줄게요. 28쪽에 14번부터 29쪽에 4번까지 1번 문제. 네, 그리고 30쪽 펴가지고 보면은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생성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빅뱅 우주론 해가지고 쿼크랑 전자가 형성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현재까지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38만 년 그 나이까지는 처음에 쿼크랑 전자 형성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형성이 됐잖아. 그래서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형성이 됐었는데 얘네들이 일단은 우주 초기에는 수소랑 헬륨만 존재했었어. 근데 현재 지금 우리 지구만 봐도 수소랑 헬륨 말고도 뭐 철, 마그네슘, 다양한 금속 원자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소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알려면 별의 진화 과정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 우리 지구나 뭐 수금지와 목토천해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배워볼 건데 일단 고온 고밀도 한 점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형성된 수소랑 헬륨 같은 여러 가지 원소들도 전역에 퍼져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균등하게 퍼져 있으면 좋은데 일부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퍼져 있으면 좋은데 어디서 일부 얘네들이 뭉쳐 어딘가 밀집되어 있어. 그러면 질량이 많은 곳에서는 중력이 집중된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큰 곳에서 중력이 더 크다라고 배웠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여러 가지 원소들이 뭉쳐 있고 그 말은 여기서의 질량, 그러니까 여기서의 질량보다는 여기서의 질량이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력이 집중되기 시작을 해. 여기서 중력이 집중되기 시작을 해. 아주 사방팔방으로 얘를 누를 거야. 그러면 얘를 누르게 되면은 얘의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겠죠. 얘네들을 뭐 이루고 있는 이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소랑 헬륨들이 어딘가에서 뭉쳐지기 시작하면서 중력이 집중되기 시작을 해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중3 때 배웠던 성운이라고 할 거야. 성운. 내가 중3 때 성운을 뭐 성간기체나 성간 티끌돌로 이루어져 있는 마치 구름 같은 형태로 뭉쳐져 있는 그런 애들을 성간 혹은 성운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성운인데 그냥 성운이 아니라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운에서 시작이 돼요.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운에서 시작이 되고 이런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운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중력에 의해서 크기가 점점점 작아질 거야. 자, 그러면 중력이 작용되면서 크기가 점점점 작아질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우리가 사람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수소랑 헬륨을 사람으로 비유해볼게요. 자, 사람으로 비유해보자면은 우리가 이 인원수 그대로 저기 일강의실 엄청 넓은 방에 간 거랑 이 인원수 그대로 여기 옆에 있는 작은 방 있죠. 거기 간 거에서 우리 온도를 생각해보자. 아무래도 일강의실보다는 좁은 방에 우리끼리 있는 게 더 좀 더울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열 공유가 더 잘 되다 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작아지면은 작아질수록 얘의 온도는 점점점 높아질 거야. 그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과학적인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은 중력이 작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 수소 헬륨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 퍼져 있는 상황인데 얘가 점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는 상황인 거잖아. 다른 것들이 점점 다가오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그 지금 양 위에 있던 애들이 지금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들이 내 중심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중딩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생각을 해보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이때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배웠죠? 위치 에너지 감소한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라고 배웠을 거야. 그치?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원래는 이 정도 높이에 있던 애들이 지금 점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즉 여기서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중력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뭐로 전환이 되냐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열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낮아짐에 따라서, 즉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서 열 에너지가 발생해가지고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얘의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게 될 거야. 온도가. 그래서 이 성운에서 이 원래는 이런 구름 같은 형태에서 점점 더 뭉쳐져가지고 어느 정도 별의 형태를 띠게 된다. 어느 정도 별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 별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원시별이라고 해. 원시별. 우리가 뭐 별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라고 해서 별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별은 태양도 별이라고 하잖아. 태양도 별이에요. 태양처럼 둥글둥글한 게 다 별이야. 이렇게. 그래서 별이 되는데 우리 사람도 지금의 사람은 원시인이라고 말 안 하죠. 우리 그냥 인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완전 태초의 사람 생각해보면 원시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렇죠. 현재의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약간 굽었고 지금의 현대인의 사람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그런 인간의 모습을 원시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원시별도 현재의 별과는 약간의 형태가 다르고 특징이 다른 그런 애들을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야. 태초의 별. 그래서 이 원시별의 특징은 아까 이거 했던 것처럼 열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데 뭐에 형성이 되냐면 중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사방팔방으로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는 그것밖에 안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중력 수축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만 발생하는 게 원시별인데, 자, 얘가 계속 수축만 하면은 지금과 같은 태양의 모습은 되지 않겠죠? 그죠? 태양의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수축이 일어나요. 그럼 얘가 중심부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다가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합니다. 1000만 켈빈이라는 온도에 도달하면은 중심부에서 어떤 일련의 중요한 과정이 일어나. 그게 바로 뭐냐면 수소, 핵, 융합 반응입니다. 수소, 핵, 융합 반응.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 우리가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원래는 3대 1인데 태양의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를 봤더니 원래 3대 1인데 2.7대 1인가? 2.3대 1이었나? 2.3대 1이었던 것 같아요. 2.3대 1의 비율로 바뀐 것을 보았다. 그 이유는 태양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뭘 하기 때문이었죠? 수소 4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헬륨 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소를 사용해서 헬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비율이 감소했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수소 4개가 결합이 돼서 헬륨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수소 하나 사용하고 또 수소 하나 사용하고 또 수소 하나 사용하고 또 수소 하나 사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일어나면서 헬륨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자, 일단 수소 하나란 얘기는 우리 우주에서 양성자 하나랑 같은 취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성자가 지금 4개를 사용하는 거야. 양성자 4개를 사용하는 건데 이 4개를 사용해가지고 양성자 2개랑
중성자 두 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할 건데 이 자세한 과정은 너네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고2, 고3 심화 내용이기 때문에 알 필요 없고 자, 일단 여기서 바로는 양성자의 질량수가 중성자의 질량수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4개의 수소랑 이 중성자 하나를 생각해보면은 이쪽이 질량이 더 커. 질량이 더 커. 그러면 질량이 더 큰 쪽에서 질량이 더 작은 쪽으로 변해버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질량이 이 변화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해버린 거죠. 그치. 그러면 질량이 감소하면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뭐든지 약간 우리는 다 평형 상태를 이루고 뭐 등가 원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얘가 또 뭐로 바뀌어요. 이 감소한 질량만큼 무언가로 바뀌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이론 그런 거 정립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하면은 무엇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 이라는 식을 뽑아내버렸어요. 상대성 이론 얘기하면서. 그래서 식이 뭐냐면 에너지는 질량의 변화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에너지는 mc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식이 있는데 이거는 너네들 학교에 가면은 설명을 대부분 하실 거야. 안 하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대부분 하실 거고 난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이란 이 c제곱 아까 말했듯이 C라는 애는 광속이라고 했죠. 광속. 근데 광속이라 하는 빛의 속도야. 근데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쏟아내는 빛의 속도든 태양에 보내는 빛의 속도든 다 똑같아. 항상 동일한 속도인데 이 세모라는 애는 너네들이 수학을 예습했다면 이게 뭔지 알겠지만은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변화량. 그러니까 m이 질량인데 질량의 변화량인 거예요. 질량의 변화량. 질량의 변화량인데 우리가 여기 사용하는 거는 질량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소한 질량이라고 할게요. 감소한 질량. 감소한 질량. 자, 근데 이 에너지는 말 그대로 에너지인 거고 이 광속 C가 상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우리 뭐 Y는 AX 그런 비례 관계에서도 상수는 그냥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해도 되겠죠? 물론 식에서 생략한다는 게 아니라 비례 관계에서. 그러면 에너지는 이 질량의 변화량에 비례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질량 감소한 만큼 얘가 에너지로 전환이 돼.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게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 아인슈타인께서 발견하신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원시별이 수축하다가 우리 지구처럼 중심 핵을 이루게 되는데 이 중심 핵에서 핵이니까 중심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중심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자, 그러면 이 발생한 에너지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려는 힘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에너지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려는 힘이 존재해. 힘으로 작용을 해. 근데 앞에서 우리 질량이 밀집되면은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잖아. 중력이 계속. 여기서도 중력이 작용을 해요.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 바깥 부분에서 이제 여기 보면 바깥 부분에서도 중력이 작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중력이 작용을 해. 자, 근데 이 중력의 크기랑 안에서 발생한 이 파란색의 크기,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의 크기가 이때는 동일합니다. 이때는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정역학 평형 상태.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안에서 발생한 힘, 내부 압력, 지금 이 파란색 화살표를 의미해요. 내부 압력의 크기랑
중력의 크기가 같은 상태를 정력화 평형 상태라고 해. 그러면 현재 태양 생각해봐요. 태양은 크기가 작아지지도 커지지도 않지. 그치? 현재 태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우리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현재 정역학 평형 상태야. 그러니까 즉 현재 태양은 이러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 주계열성 단계야. 성운에서 원시별,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단계. 주계열성 단계. 자, 그래서 정력화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면은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요것들 정력화 평형 상태랑 진행 에너지 등가오치 그리고 수소핵융합 반응은 몹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소핵융합 반응의 온도 아까 얘기했죠? 1000만 켈빈에서 일어난다는 거. 1000만 켈빈 에서 발생한다. 자, 근데 주계열성 단계에서의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별들이 요 과정을 거쳐서 또 우리 뒷 과정을 거치겠죠? 이 뒷 과정 중에서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자기 삶의 일생, 별들의 삶의 일생의 90%는 여기서 보내. 나머지는 완전 호로록 지나가는 거야. 나머지 완전 호로록 지나가고 여기서 자기 삶의 90%를 보내. 그래서 이것도 약간 조금 중요합니다. 자기 삶의 90% 이상을 여기서 보낸다. 나머지는 그냥 호로록 지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정력화 평형 상태.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하다는 얘기겠죠.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인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문다라는 거. 그럼 이제 주계열성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주계열성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운데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왜 안 일어나냐면 수소가 없기 때문에. 수소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 수소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이 수소를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주계열성이 끝나요. 그러면 첫 번째 주계열성이 가운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종료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종료가 돼요. 자, 두 번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종료가 되면은 원래는 이 내부 압력이 발생한 내부 압력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발생한 내부 압력이었죠. 근데 핵융합 반응이 종료가 됐어. 그럼 중심 핵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종료가 되면은 이 중심 핵에서는 더 이상 내부 압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는 또 중력만 작용을 하겠죠. 중력만 작용을 할 거야. 중심 핵에서는. 근데 여기 있는 중심 핵은 어떤 종류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난 상태의 핵이기 때문에 헬륨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겠지. 그래서 여기 핵을 헬륨 핵이라고 하는데 헬륨 핵이 수축이 돼요. 중력 때문에 헬륨 핵이 수축이 일어나. 자, 헬륨 핵의 수축이 일어나고, 자, 그러면 수축하게 되면은 또 크게 작아지니까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겠지.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은 이 부분의 중심핵의 온도가 주변에까지 영향을 줘요. 주변에까지 영향을 줘.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 주변 부분은 원래는 핵융합 반응이 여기 핵에서만 일어났었는데 이 주변 부분 온도도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 우리 중심부에서는 내부 압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주변 부분에서 내부 압력이 발생해요. 주변 부분에서 내부 압력이 발생을 해. 근데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면적이 커진 거잖아. 그치? 원래는 중심핵에서 작게 일어났는데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면적이 주변 껍질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역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내부 압력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럼 내부 압력의 크기가 커지면은 중력보다는 커지겠죠? 그치? 그러면 중력도 똑같이 작용을 하지만 내부 압력보다는 비교적 좀 작아요. 그러면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이 더 커지니까 얘의 크기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점점점
별의 크기가 커져요. 이렇게 점점점 커질 거야. 왜냐면 네 번째, 수소각 연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수소 핵융합반응 껍질에서 일어나는 걸 수소각 연소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수소각 연소에 의해서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커지게 되면서 팽창이 일어납니다. 팽창이 일어나요. 자, 뭔가 안 한 것 같은데 뭘 안 했을까? 수소, 우리 그래서 태양은 지금 현재 주기활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뭐 너네들이 지나가다가 뭐 쇼츠 내리면서 뭐 릴스 내리면서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가끔 나는 한 번 떴었거든. 태양이 점점점 커지면은, 그러니까 현재 태양이 주기활성을 벗어나면 얘가 점점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커지게 되겠지. 얘가 커지면 적당히 수성 금성까지만 커지는 게 아니라 지구까지 덮칠 정도로 커져요. 지구까지 덮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우리가 살진 않겠지만은 아주 먼 후손이 운이 안 좋으면은 태양이 죽을 때 태어날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한테는 해당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거쳐서 주기활성이 끝난다. 그 다음에 그럼 이 과정을 거쳐 그 다음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 다음 단계를 적색 거성 단계라고 얘기를 해. 적색 거성 단계 혹은 그냥 거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 과정은 따로 이름을 붙이는 말이 있긴 한데 너네 과정에서는 안 배우거든요. 이거는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난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기활성에서 적색거성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적색거성은 그럼 정확히 뭐냐면 자 바깥 부분은 팽창하지만 아까 중심 부분은 계속 수축을 했잖아. 그렇지? 중심 부분을 계속 수축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갔었죠. 온도가 올라가다가 또 이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에 도달을 해. 그러면 중심 부분에서는 계속 수축을 해가지고 물론 엄청 작아지겠지만은 그림 편의상 조금 크게 그릴게요. 편의상.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이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헬륨 핵 융합 반응. 이 여기서 일어나고 자 아까는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면 얘는 헬륨 3개가 탄소 하나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는 얼마냐면 1억 켈빈. 엄청 높은 온도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헬륨 3개에서 탄소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까 수소 핵융합처럼 질량이 감소합니다. 얘가 더 질량이 더 커요. 수소 헬륨 3개가 탄소보다 질량이 더 커. 그러면 질량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만들어지니까 얘도 마찬가지 내부 압력 발생합니다. 내부 압력 이렇게 발생을 해요. 내부 압력 발생하면은 똑같이 중력이란 표현을 이루어가지고 정력과 편원 상태, 중심핵은 정력과 편원 상태를 이루어. 근데 중심핵은 이루는데 바깥 부분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내가 까먹은 게 이걸 발견해버렸어. 우리 만유인력 이 무엇인지는 배웠잖아요. 인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지. 그지? 끌어당기는 힘인데 우리 지구에서는 별 입장 생각해봐. 별 입장에서 중력 뭐 너네 블랙홀 뭔지 알잖아. 블랙홀도 다 이렇게 막 빛조차 끌어당기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즉 끌어당기는 힘이다.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입장에서 얘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즉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별에서는 만유인력이 중력이랑 같다라고 보거든. 중력이랑 같다라고 봐요. 물론 너네들이 만유인력 공식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 지금 여기에서는 R제곱분의 GMM이라는 만유인력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 R이 뭐냐면 반지름이야.
R이 반지름이야. 그러면 반지름,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이 반지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중력은 커지고, 그리고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력은 작아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보면 여기서 중력이 작아졌던 이유가, 아까 여기서 중력이 작아졌던 이유가 내부 압력에서 일부 팽창하게 되는데, 팽창하게 되면은 크기가 커지니까 중력은 작아져요. 그래서 내부 압력에서 팽창을 하니까 중력은 작아지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얘가 한없이 팽창하게 됩니다. 하나씩 팽창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적색 거성을 이루게 되고, 이 다음 거는 쉬는 시간 끝나고 이어서 할게요. 우리가 거성 단위까지 했고, 거성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했네.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중심부는 이렇지만은 바깥 부분은 얘에 의해서 가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열돼서 여전히 아까 여기처럼 바깥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 중.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 그리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완전 바깥 부분. 얘도 크기가 크겠죠. 완전 바깥 부분. 이렇게 존재한다. 자, 근데 요 과정이랑 지금 요 전 과정, 그냥 이 과정의 차이는 얘는 수소각 연속, 수소 핵융합 반응만 일어나고 바깥 부분에서, 그리고 핵의 상태는 그냥 헬륨 핵이에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핵인 상태, 헬륨 핵. 근데 얘는 핵융합 반응까지,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는 상태를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전히 바깥 부분에서는 얘에 의해서 팽창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는 게 적색 거성. 그럼 이제 적색 거성 이후에 여전히 여기도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헬륨이 다 소진이 되면은 핵융합 반응이 종료가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탄소를 이루고 있는 핵이 만들어져. 탄소를 이루고 있는 핵. 근데 내가 크기를 좀 크게 그렸지만은 실제로는 제일 이 핵의 크기가 제일 작아요. 제일 작아. 그래서 여기서는 탄소 핵이 만들어진다. 탄소뿐만 아니라 산소라는 애도 존재해. 이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로 산소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탄소뿐만 아니라 산소까지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면 탄소랑 산소랑 만들어지고, 얘네들은 결국에 핵융합 반응이 끝난 상태라고 했잖아. 그럼 또 얘네들이 중력 수축이 막 일어나겠지. 중력 수축이 막 일어날 거야. 온도가 매우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 부분에 영향을 준다. 주변 부분에 이번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뿐만 아니라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고, 핵융합. 그리고 이 바깥 부분은 수소 핵융합. 바깥 부분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얘에 의해서 바깥 부분이 완전히 팽창해버린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행성상성운이라고 합니다. 행성상성운. 그러니까 행성, 즉 행성 모양의 성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봐도 행성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어. 행성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뭔가 근거가 있었겠죠. 행성 모양으로 한 이유. 행성 모양의 성운이다라고 해서 성운이에요. 성운이 되었다. 근데 왜 성운이 되었냐? 여기까지는 별 단계였는데 여긴 성운이 되어버렸죠. 이 이유는 팽창을 너무 해서, 원래는 뭐 태양 같은 거 생각해보면 질량을 아주 본인의 별이 아주 잘 가지고 있는 상태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팽창을 너무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우주 전역에 퍼져 있는 상태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서는 행성상 성운의 사진이 딱히 없는데, 저번에 우리 같이 했던 O2를 풀어봤던 사람들이나 다른 문제집을 풀어보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고1 올라가서 풀어보면은 안에 중심부가 이렇게 있고 마치 성운이 퍼져있는 형태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성운이 퍼져있는 이런 형태. 이거를 이제 행성상성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림이 딱히 없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행성상성운은 요 가운데에 탄소핵이 있고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 가운데 중심 핵을 따로 말하는 애가 있어. 얘를 백색 외성이라고 해. 백색 외성.
그러니까 이 바깥 부분에 성운같이 퍼져 있는 거는 행성상 성운, 그리고 가운데 중심 획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거는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랑 백색 외성이 이 별의 진화 단계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별이지만은 여기는 별이 죽은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성운의 형태로 바깥 부분으로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의 결과, 헬륨 핵융합 반응의 결과가 우주 전역에 퍼져 있겠지. 그치? 그러면 아까는 수소랑 헬륨만이 우주에 존재했지만은 이 과정을 거치면 일단 탄소랑 산소까지는 우주 전역으로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지구에는 탄소, 산소 말고도 다른 금속 원소들이 존재하잖아. 그 존재하는 질량 과정, 그것들이 탄생할 수 있는 과정은 이 과정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본 이 과정은 딱 태양 정도 질량. 딱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랑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과정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철, 뭐 마그네슘 이렇게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별의 진화 과정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 이 진화 과정을 거쳤을 때 다른 마무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랙홀 같이, 블랙홀은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변에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중력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을 배울 거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지금 수업 마무리한다는 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보기가 있는데 광도 비교하는 거거든. 광도 비교. 광도라는 거를 너네들이 들어본 적은 없는데 다른 표현으로 들었어. 뭘 들었냐면 절대등급. 절대등급은 별의 고유한 밝기를 절대등급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절대등급을 광도라고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절대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별의 밝기가 커졌죠. 그치? 그러면 절대등급이 작을수록 광도는 커지는 거야. 별의 밝기. 그냥 이거 자체를 물론 다른 정의가 있긴 한데 그냥 쉽게 별의 밝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별의 밝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우리 중딩 때는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게 크기도 있고 온도도 있다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온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별의 밝기가 커질 거고, 당연히 크기도 커지면 커질수록 별의 밝기는 커져요. 그러면 여기서 주계열성이랑 이 거성 단계, 적색 거성 단계의 광도를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크기는 작아요. 지금 중심핵의 온도는 1000만 켈빈밖에 안 되고 크기는 작아. 그리고 어디서는 중심핵 온도가 1억 켈빈이고 크기가 매우 크잖아.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봤을 때에도 얘가 뭔가 온도가 여기 광도가 클 것 같잖아. 근데 광도가 여기가 큰 건 맞거든요. 근데 오개념이 약간 있는 게 얘의 온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 얘의 온도가. 근데 얘의 온도가 높은 거는 중심핵의 온도만 높아. 중심핵의 온도만 높고 표면 온도 자체는 얘가 낮아요. 왜 낮냐면 여기서는 지금 수소 핵융합 가장 바깥 부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심 핵 주변 부분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가장 바깥 부분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바깥 표면 온도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가장 바깥에 있는 거고 얘가 표면 온도에 영향을 줄 거야. 근데 표면 온도에 영향을 주는데 동일한 수소 핵융합 반응이지만 얘는 크기가 작고 얘는 크기가 크잖아. 그럼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얘가 더 크기가 더 커. 그러면 동일한 에너지가 더 분산돼서 표면 온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단위 면적당의 표면 온도를 봐보자면 얘가 온도가 더 낮아요. 오케이. 표면 온도는 얘가 더 낮아. 거성 단계. 이거 잘 주의해둬야 돼. 그래서 온도 자체는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보다 커. 표면 온도.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보다는 커요. 근데 이제 크기, 별의 크기 자체가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에 비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광도를 비교하면은 이 크기가 더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광도가 얘가 더 크다. 거성이 더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요거
이거까지 해가지고 광로를 물어보는 보기가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 그러면 책의 중요한 부분을 같이 체킹하면서 개념 마무리해볼게. 자, 여기 있는 뭐 성원에서 별 탄생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뭐 별의 탄생에서는 일단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 주계열성부터가 별이에요. 여기부터가 별이야. 여기는 별이라고 얘기 안 해. 여기부터가 별이에요. 그래서 온도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별이 탄생한다라고 나와 있지. 별이 탄생한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뭐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형성, 이거는 다른 말로는 태양 질량과 비슷한 별의 진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첫 번째 그림 봐보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수소 핵융합 반응. 그 말은, 그 그림은 주계열성을 뜻하고, 주계열성. 첫 번째 그림은 주계열성을 뜻하고, 두 번째 반응은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는, 그러니까 걔는 지금 적색거성 혹은 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마 인쇄된 친구들은 잘 안 보일 거야, 그림 자체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탄소 핵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마지막 단계인, 얘는 뭐 정확히 행성상성운이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은 적색거성에서 행성상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행성상성운이라고 표현을 해도 적어놔도 무방할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일반 동그라미 수소 핵융합 반응에 보면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거기에 두 번째 문장에 끝부분에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지속되는 시간이 짧다라고 나와 있지.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긴 한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 질량이 큰 별이라는 얘기는 일단 태양 질량보다 큰 별의 진화 과정에서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는 뭐 내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촉진을 해주는 애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수소들이 있겠죠. 근데 수소들이 드문드문 있을 때보다 수소들이 완전히 이렇게 다 퍼져 있고 엄청 많을 때가 훨씬 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잘 일어날 거 아니에요. 촉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고, 수소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촉진될 수 있겠지.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소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고, 빠르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얘가 빠르게 종료된다는 얘기야. 근데 주계열성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그때를 주계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빠르게 소진되면은 그만큼 주계열성에서 머무르는 기간도 짧아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태양보다 큰 질량을 가진 별 같은 경우에는 주계열성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짧아요. 근데 이건 똑같아. 자기 일생의 90%는 주계열성에서 머무는 건 똑같아. 똑같은데 그냥 별의 나이 자체가, 수명 자체가 짧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별의 수명 자체가.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 미안하다. 수소 핵융합 반응 보면은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그게 이거였죠. 정력과 평형 상태. 정력과 평형 상태를 의미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 봐보면 뭐 수소랑 헬륨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 상태를 넘어가가지고 얘 온도가 1억 켈빈, 여기는 안 적혀 있거든요. 1억 켈빈이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지만 그 몇 번째 줄이면 헬륨 핵융합 반응 네 번째 줄 보면은 별은 팽창하기 시작하고 팽창하는 별은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붉은색 별이어서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붉은색 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 끝나면은 질량이 태양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탄소까지 생성된다. 나머지 별들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서 별의 일상을 끝낸다. 이게 지금 행성상성운이랑 백색 외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주 공간으로 퍼진다. 우주 공간으로 퍼진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31쪽에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고요. 넘겨가지고 문제 풀 거 별로 없지만 문제를 풀어볼 거야. 33쪽에 1번, 2번 풀 건데 1번에 3번은 못 풀어요. 아직 안 배웠어. 일 1번, 2번 푸는데 1번에 3번은 빼고 조금만 기다릴게. 한 거 같으니까 다 불러줄게. 자, 1번 1000만 켈빈. 2번은 뭐 중심부라 해도 되고 핵이라고 해도 되고 중심핵. 그 다음에 1번에 3번은 일단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2번에 OXX, O입니다. 아까 2번에 4번 보면은 방금 태어난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반응, 저희 가끔 내가 아까 얘기를 했죠? 여기부터 별이라고 얘기를 했어. 방금 태어난 별이라고 해서 원시별에서 해가지고 중력수축 에너지다라고 하면 틀린 거고, 별은 여기부터 해요. 그래서 방금 태어난 별의 에너지 반응은 수소행용화 반응이다. 오케이. 자, 넘겨서 34쪽에도 1번, 2번만 풀 수 있거든. 한번 풀게요. 불러줄게. 자, 1번에 2번, 2번에 5번. (1번에 2번) (2번에 5번) 일단 1번에 2번이 아닌 이유는 1000켈빈이 아니라 1000만 켈빈이에요. 1000만.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같이 봐보면 뭐 우리는 별의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한 것밖에 안 했어. 일단은 저 탄소 핵으로 끝나는 애는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한 별인 경우인 거고요. 그리고 탄소계에서 끝나는 이유는 이 태양 정도의 질량에서는 탄소 핵 융합 반응이 일으킬 수 있는 온도까지 도달하지 못해.
근데 태양보다 큰 질량을 가진 애들은 탄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온도도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 별의 이거 했고 별의 크기는 태양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태양 질량이랑 비슷하지만 태양은 요 단계고 그리고 쟤는 요 단계예요. 크기가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고 그다음 디귿 중심부의 탄소는 핵융합 반응으로 형성된 것이다. 정확히는 헬륨 핵융합 반응.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5번 하면 됩니다. 자, 넘겨서 마지막 딱 여기만 하고 끝낼게요. 38쪽에서 약간 복습 차원에서 39쪽에 7번까지 총 7문제. 아마 복사한 친구들은 스펙트럼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잘 노력해봐. 내 거는 보여줄 수가 없다. 교재용이어가지고. 다 불러서 해놔. 자, 1번에 답 채점하세요.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5번에 5번, 6번에 2번, 7번에 3번. 7번에 3번. 못든 답? 6번에 2번. 자, 그러면 하나 시간 좀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보기만 좀 봐볼게요. 일단 1번에 기억 보면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기체 방정관 그 실험 통해서 그때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그 간이 분광기 어떤 일을 여기에서 기체 방정관 여기 뭐 수소나 헬륨 이런 거 집어넣고 얘를 봤을 때 간이 분광기를 통해서 스마트폰 이렇게 본다. 이거 실험 있었잖아요. 이게 기체 방정관인데 얘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얘를 가열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이었어요. 그래서 A가 아니라 C라고 해야 맞고 B는 B를 만든 기체는 C를 만든 기체보다 온도가 낮다. B는 흡수 스펙트럼, 즉 저온의 기체. 그리고 C는 방출 스펙트럼, 즉 고온의 기체. 그럼 B가 C보다 온도가 낮은 거 맞지요? 니은 맞았고 디귿 B와 C는 같은 원소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선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네. 그래서 디귿은 틀려가지고 답은 2번. 그 다음에 2번 봐보면 뭐 기억, 니은은 기억은 뭐 위치는 원소마다 다르다는 당연히 맞고 니은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디귿도 뭐 선의 굵기는 모두 같다라고 했는데 그림만 봐도 선의 굵기는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 물론 흑백 처리된 우리 복사된 친구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그 굵기 봐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굵기는 선의 굵기는 모두 다르다라고 해야 맞아. 디귿은 틀렸어. 그래서 왜 다르냐고 이제 이유를 물어본다면 이산화탄소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파생 영역이 존재했던 것처럼 얘가 흡수할 수 있는 파생 영역이 있는데도 그 중에서 특히 잘 흡수할 수 있는 파생 영역이 존재하겠지.
잘 흡수하면은 그게 그만큼 더 두껍게 나타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선의 굵기는 다 다르다. 그 다음에 3번도 2번에 몇 번이에요? 2번에 1번입니다. 3번 봐보면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별에는 A와 B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흑백 처리된 친구들은 잘 안 보일지 몰라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이 다 일치해가지고 지금 별에는 A와 B 이외에 또 다른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 A와 B 말고도 다른 선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별에는 다른 원소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님들이 말아서 5번 하면 됐었고 4번은 이거는 쿼크 다음에 쿼크랑 전자 동시에 형성되고 그다음에 쿼크가 뭉쳐져서 중성자 양성자 만들어졌었고 중성자 양성자 중에서 양성자가 뭉쳐져가 걔네들이 중성자 양성자 뭉쳐져서 원자 핵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원자 만들어졌죠. 차례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4번 2번이었어요. 뭐 5번도 A와 B는 모두 쿼크로 만들어졌다는 맞는 설명. 니은 가와 나는 질량비가 1대 4다 라고 했는데 가는 수소 원자핵이니까 양성자 하나만 갖고 있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만 갖고 있는 질량 1의 상태. 그리고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여서 질량 4 상태이기 때문에 1대 4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형성 당시 우주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가는 그 양성자만 형성되었던 그 쿼크 다음 단계이고 아주 온도가 높을 때 그리고 온도가 좀 더 식으면 나가 형성됐기 때문에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 6번도 가는 원자의 생성됐을 때 38만 년 후 그 시기인 거고 나는 원자 핵만 형성되었을 때니까 3분 후 그 시기죠. 그럼 순서상 나 다음에 가야 그럼 나이가 더 많은 건 가예요. 그렇죠? 나의 나이는 3분밖에 안 되고 가의 나이는 38만 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억에 나 시기에는 우주가 투명해진 게 아니라 가 시기였고요. 니은 우주의 나이는 아까 가는 38만 년 그리고 나는 3분이라고 했으니까 가가 더 많은 거 맞아요.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가와 나 시기에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착각하는 게 아까 뭐 태양을 관찰했더니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아니라 2.3대 1이었다라고 해서 질량비 변했네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시기에는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로 쭉 일정해요. 쭉 일정해. 약간의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쭉 그 비율대로 일정합니다. 3대 1 모두 같다 라고 해야 맞아요. 디귿 틀려가지고 2번 골랐으면 됩니다. 마지막 7번. 현재 태양의 내부에서는 가와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주기율성 단계니까 맞고 니은 가와 같은 별은 나와 같은 상태로 진화한다. 가는 수소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진화하는 거 맞으니까 니은도 맞고 디귿 별의 중심부의 온도는 가가 아니라 가가 나보다 더 낮아야겠죠. 나가 1억 켈빈 가는 1000만 켈빈. 그래서 답은 3번 하면 끝입니다. 숙제는 너네 반응 있죠. 너네 반응 아까 앞에 말했던 28에서 29쪽 이거 문제 그래서 되고 끝내게요.